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인하대학교의 2026학년도 전형계획을 분석했던 것에 이어 오늘은 아주대학교의 2026학년도 수시 전형계획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아주대학교는 인하대학교처럼 아예 새로운 전형이 생겨버린 것은 아니지만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이 변경되며 학생들 간 유불리가 살짝 달라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팀장이 학생 AB의 예시를 들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해 드렸기도 하고 학생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의학과의 전형 변화 역시 다루었으며 아주대학교와 함께 많이 고려하시는 인하대학교와의 전형 비교 자료 역시 첨부하였으니 아주대학교를 지망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콘텐츠를 잘 읽어보시면 이모저모로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주대학교 입학처 공식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아주대학교 2026학년도 입시에서의 변화는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이 변경된 사항, 의학과의 선발 인원 확대에 따라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서도 의학과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 사항이 핵심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 탭을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정원 외 전형이었던 실기실적 국방 IT 우수인재 원 전형은 학생부 종합 국방 IT 우수인재 원 전형으로 전환되었다는 점, 정시 모집에서 2, 3등급 학생들이 등급별 변환 점수가 변경된 사항 역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주대학교 2026학년도 2025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정원 내 전형 기준 모집 인원 증가한 비교 자료 그리고 주요 전형이 세부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증가한 비교 자료입니다. 일단 2026학년도 전형계획 발표 시점상으로 여러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나 해당 자료보다는 사실 2026학년도 실제 모집 요강을 확인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최근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는 연속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 같네요. 2025학년도에 개편되었으나 2026학년도 전형계획 상에는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말씀해드리자면 우선 기존 공과대학 응용화학 생명공학과는 공과대학 응용화학과와 첨단바이오 융합대학으로 분리되었으며 공과대학 AI 모빌리티 공학과는 미래 모빌리티 공학과로 모집 단위명을 바꾸며 첨단 ICT 융합대학으로 소속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첨단 ICT 융합대학도 기존의 정보통신대학이었으나 2025학년도에 첨단 ICT 융합대학으로 단과대학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는 프런티어 과학학부로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사회학과, 정치외교학과는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로 통합하여 학부 모집을 실시합니다. 인문계열, 자연계열, 자유전공학부가 신설된 사항 역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부 모집으로 합치고 자유전공학부가 신설되는 등의 이러한 사항에 의한 모집인원 변동이 반영되지 않아서 2026학년도 실제 수시 모집 요강 또는 수정 전형 계획이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다행히 의학과 모집 인원이 2025학년도에 110명으로 2026학년도에는 120명으로 서서히 증원을 했는데 해당 사항은 반영된 듯 보입니다. 올해는 의학과의 전체 모집 인원이 10명 증원되는 상황인데 해당 인원에 더해 작년에 폭풍처럼 늘어났던 정시, 나군, 일반 원 전형이 인원을 5명 줄여서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 인원에 새로운 15명의 인원을 할당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아주대학교 2026학년도 전형 계획에서 주요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 사항은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우선은 진로 선택 과목 반영 과목 수가 상위 제과목에서 상위 5과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성취도별 환산 점수는 여전히 A는 1등급, B는 3등급, C는 5등급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의 중요성이 조금 커졌다고 할 수 있는데 진로 선택 과목이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만 오히려 진로 선택 과목 5과목 중 A가 3개, B가 2개 이런 식이었던 학생들의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도 합니다. 5과목 중에 C가 하나라도 있다면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죠. 다만 진로 선택 과목이 5개보다 적은 경우에도 별 페널티 없이 그냥 이를 모두 반영하는 듯 보여 A가 3개, B가 2개 등등인 학생들이 억울할 수도 있으니 지난 시간의 숭실대학교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식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5학년도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교과별 평균 등급 점수를 계산한 후에 이를 모두 합쳐서 반영 교과 수인 5로 나누었는데 2026학년도에는 교과별 평균 등급 점수를 계산하지 않고 즉 교과별로 칸막이를 치지 않고 반영 교과 내 모든 과목의 점수를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뭐가 그렇게 다른가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팀장이 간단히 가상의 학생 성적 예시를 들어 두 반영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자료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당연히 실제 성적 자료보다 엄청나게 간소화된 자료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단위수가 높은 과목에서 1등급을 많이 받았던 학생들이 이전보다 유리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 A, B 자료를 보시면 학생 A는 단위수가 비교적 높은 수학, 과학, 교과의 성적이 높고 학생 B는 단위수가 비교적 낮은 사회, 영어, 국어의 성적이 높은데 2025학년도를 기준으로는 학생 B 환산 점수가 꽤 높지만 2026학년도를 기준으로는 학생 A가 근소하지만 학생 B를 역전해버린 것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파고들어서 이해를 해보자면 2025학년도 성적 반영 방식으로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가 칸막이가 쳐져 있었고 그 이후 각 교과 점수를 덩어리 처리해서 5로 그냥 나눠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수가 높은 과목의 성적이 좋은 학생은 약간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극단적으로 수학 교과에서 9과목을 들어 단위수가 30
33이고 사회교과에서 3과목을 들어 단위수가 6인 상황을 가정해 보았을 때 학생 C가 수학 9과목 전체 1등급 그리고 사회 2과목 2등급을 맞으면 수학 교과는 1등급, 사회 교과는 2등급이 됩니다. 그런데 학생 D가 수학 9과목 전체 2등급, 사회 2과목 전체 1등급을 맞으면 수학 교과 2등급, 사회 교과 1등급으로 국어, 영어, 과학 성적이 똑같다면 두 학생은 똑같은 성적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를 역으로 잘 이용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던 수험생도 있었다는 뜻이 되겠지만 아무튼 2026학년도부터는 절대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 전체에서 1등급 자체가 많은 학생이 유리해진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변화사항은 아주대학교 의학과에서 2026학년도부터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을 신설하여 새로이 해당 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한다는 것입니다. 의과대학 지원이 작년 2025학년도 입시에서 장안이 화제였는데 지방대학의 의과대학뿐 아니라 경기, 인천의 의과대학 역시 꽤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아주대학교 의학과의 경우 기존에는 40명을 모집하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의과대학이었는데 2025학년도에는 40명에서 훅 뛰어서 110명의 인원을 선발했고 그로 인해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이 20명에서 40명, 논술 우수자 전형이 10명에서 20명으로 2배씩 늘어남과 함께 정시 수능 나군 일반 전형은 무려 10명에서 50명으로 5배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더해 올해인 2026학년도에는 거기에서 10명을 더 증원하여 120명의 인원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늘어난 10명의 인원에 더해 정시 수능 나군 일반 원 전형에서 5명의 인원을 데려와서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을 신설한 것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다른 전형 및 2025학년도와 동일하게 국수형 탐중 4개 영역합 6등급 탐구 2과목 평균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해 석 소장님께서 의과대학 지원 학생들을 위해 의과대학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별 지원 전략에 대해 설명해 주신 콘텐츠가 있으니 의과대학 지망 학생들께서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주대학교와 학생들이 아주대학교와 함께 많이 고려하는 인하대학교의 2026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을 비교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아직까지는 서류평가 도입 없이 교과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실체를 알고 정량 위주의 다른 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을 찾는 학생들에게 고려 가능한 카드가 될 수 있고 국sun세단 학생부 교과 전형과 병행 지원하기에도 용이합니다. 두 번째로 아주대학교 인문 자연계열 및 인하대학교 자연계열의 경우 이하보로 국sun세단 라인보다는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민대학교, 숭실대학교가 2합 6으로 내려가 버려서 입결 상승이 걱정되는 학생들께서는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을 써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각 대학이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을 고려하셔서 유불리를 잘 계산하시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로 아주대학교 주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면접형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인하대학교 주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면접형 서류형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면접형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이 더 커서 면접을 웬만해서는 준비하시는 것이 입시에서 선택지를 더 넓히는 길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면접이 너무 싫은 학생들에게 서류형 전형으로 아직 기회가 있기는 합니다. 네 번째로 아주대학교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은 타 대학에 비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고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진로 역량 덜 보나가 아니라 학업 역량 도 갖춘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의도에 더 가깝습니다. 다섯 번째로 참고로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항목들의 경우 모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인하대학교의 경우 2026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말씀해드렸지만 아직 신설된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이 서류평가 요소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정확한 사항은 향후 수시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콘텐츠가 아주대학교를 지망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꼭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